당연히 아기띠는 있어야 되고 아기띠? 역방쿠 이런 거는 당연히. 역반쿠가 뭐야? 그 이유식을 제가 만들어서 먹이고 있는데. 나 솔직히 말하면 이유식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. 자, 여기선 이제 난 완전 문외한이지. 진짜. 나 닮은 딸. 어떡하지? 근데 딸은 진짜 아빠 닮았다. 뭐야 지금? 저주해요 지금. 형순이. 어이구야. 지금 지금 무릎에서 난 소리니 지금? 발목에. 세상에 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. 걔 사실 힌트를 국민 여동생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형수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고, 오늘 저한텐 되게 중요한 날인 게 그동안 저랑 다 이렇게 좀 두터운 친분이 제법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했었는데, 사실 이분은 제가 딱 2번 뵀어요. 결혼식 전에 한 번 뵀고 결혼식 때 한 번 뵙고 오늘 3번째 보는 날이라 친분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지금 또 한창 육아에 되게 바쁘실 텐데. 왔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의 아는 형수 게스트 손현재 씨입니다. 야. 잘 지내셨나요? 네, 뭐 꽤 오랜만에 뵙는데 네. 잘 지내고 있었어요. 잘 지내고. 그쵸. 전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동안. 뭐. 제가 결혼하고 또 아기도 낳고 지금 음. 촬영이라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. 아예 처음 하는 거야? 네. 진짜? 처음에 아기 막 이런 거 다 처음. 진짜? 다 처음.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어때요? 방송에서. 뭔가 준비가 됐나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있어요? 열심히 보고 왔는데 네. 이게 약간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막 너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이게 재미있어서 막 이렇게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. 너무 궁금하니까. 그래서 나는 막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약간 햇병아리 같은 느낌인데 오늘 나가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왔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오래된 연차의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네. 얼마 안 된 분들, 얼마 안 그 다음에 됐죠. 지금 네. 또 열혈 육아 중이잖아요. 맞아요. 벌써 뭔가 이렇게 톤이 바뀌는 네, 맞아요.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. 네. 사실 또 MZ 부모들 이들은 또 어떻게,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, 사실 저도 그렇지 오늘 저희 제작진 보시면 알겠지만 궁금한 투성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분들이라. 제가 MG가 맞을까요? 그럼요. 나도 MZ인데. 그렇대. 골프를 한번 쳤죠. 네, 한 번 쳤어요. 네, 예. 맞아요. 근데 얘기를 잘 못하고 계속 난 저쪽으로 여기 있고 저기 올라갔다가 있고. 절로 올라갔다 해서 예. 대화는 많이 못했지만 그러니까 대화를 뭐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었는데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축가를 요청하셔가지고. 맞아요. 근데 그때 이제 규현 맞아요. 님이랑 에일리님도 와주셨는데 그때 규현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웃겨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. 뭐라 그랬어요? 사실 그 축가하는 날 처음 뵌 거예요. 그래서 뭐 저한테 언젠가는 한번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볼 줄은 몰랐다. 네, 결혼식장에서 볼 줄 몰랐다 하고.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. 규현이 와, 형 아세요? 나 한 번 봤어. 너는 넌 친한 사람? 전 처음 봐요. 막 이래갖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, 사실 그러면은 뭔가 이번 자료를 봤더니 연애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. 맞아요. 그래서 기사에는 4개월 뭐 연애했다 나오는데, 와, 네. 그러니까 기사 난 게 4개월. 그러니까 들킨 게 4개월이고. 들킨 게 4개월. 네. 그치, 네, 그래. 너무 기사가 짧아 4개월. 뭐 기사를 사실 막 굳이 뭐 이렇게 결혼을 약속을 한 사이인데 기사를 내고 싶진 않잖아요. 혹시 또 그 결혼이라는 게 알 수 없으니까. 네, 막 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최대한 결혼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뭔가 기사가 나버린 거구나. 사람들이 알아버렸는지 이렇게 기사가 나게 돼서 연애한다고 인정하고 4개월 있다가 이제 결혼을 그래서 막 준비한 시간은 그래도. 근데 사실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 1년째 결혼을 해야지 너무 일찍 하면 안 되지 하고 12월 달에 결혼식장을 잡아놨었는데 네. 취소가 생겨서 그냥 땡겨서. 네, 어차피 뭐 기사도 났고 그냥 그렇구나. 빨리 여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하게 됐어요. 궁금하긴 했어요. 그래서 다들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
어떻게 만나게 됐어요?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제가 이제 그 리듬차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? 네네, 지금도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뭐 직접 어른분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수업을 했는데 그때 수업에 오셨던 분이 한 2년 정도 배우시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랑 좀 친해졌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있냐? 없는데요? 하니까 뭐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.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. 근데 뭐 몇 년생이냐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85년생이라서 85년생 네? 막 그래서 저는 막 85년생 개부러운데. 그래서 저는 80년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. 80년 80년대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 만난다 이렇게 하다가 한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좀 어른을 만나야겠다 나는 뭔가 라는 좀 이렇게 생각. 의지할 수 있는 네, 사람. 뭔가 어른을 만나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. 해서. 안 되겠다. 그래서 90년대 애들 안 되겠다. 역시 남자는 80년대생이지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가서 그때 그분이 아직 있냐. 우와. 결혼을 안 하고 누군지 진짜 뭐 이름도 모르고 막 사진도 어머, 안 보고? 뭐 사진도 못 봤어요. 와, 진짜로? 85년생인 것만 알아. 그래서 그냥 그분을 만나보겠다고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아는 사이여서 그 부부랑 이제 이렇게 만난 거죠. 넷이서? 그렇구나.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굉장히 그 예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. 그 예전에 태어나신 분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네. 어땠는지. 아니 저는 이제 막 어쨌든 소개를 시켜주려고 만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. 연말에 뭔가 재밌겠다. 설레가지고 딱 갔는데 조금 그냥 그랬고 전혀 예상 외의 대답들이 계속 나와요. 조금 그랬는데 저한테 막 말을 안 거는 거예요. 막 그 언니 남편이랑만 막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. 이게 9살 차이면 사실 실제로 나이 차이도 있지만 또 워낙 또 딱 앳돼 봤을 때도 보이니까. 그랬어요. 그리고 또 누가 있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뭔가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면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삐져가지고 네. 진짜 웃기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2주 있다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밥을 둘이 먹고 그 뒤로 그냥 쭉 만났어. 어쨌든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좀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남편이 진짜 확신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. 나는 얘랑 결혼을 하면 잘 살 것 같고 얘랑 해야겠다. 이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가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고 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. 막 더 잘 보이려고 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진짜 이런 단점 있고 나 이런 장점 있는데 나는 대신 이런 거는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다. 막 이런 거를 막 되게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. 그래서 그럼 본인이 느꼈던 장점 중에 제일 좋았던 거, 그 다음에 단점 중에 저거 좀 빡센데 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딱 그 장점과 단점이 같은 건가? 뭐 너무 확신이 있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되게 뚜렷한 거죠. 그러니까 막 좀 생각이 다를 때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 지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 또 맞는 말이니까 뭔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수긍하게 되는 네. 상황들이 많은 거구나. 근데 지금 그러면 육아 중이잖아요. 얼만큼 힘들어요? 진짜 처음에 낳고는 올림픽을 나가는 게 낫겠다. 내가 왜 올림픽을 나가면서 힘들다고 했을까? 우와! 이런 생각을 그 정도야?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올림픽은 잠은 재워주잖아요. 왜냐면 컨디션 조절을 시키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반대로
내가 그때 왜 올림픽에서 막 잘했고 못했다고 막 울고 웃었을까? 그게 중요했나? 막 우와.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. 반대로. 와 이거 되게 엄마 같은 얘기다. 와 그러니까. 저는 사실 아기를 낳은 날 그날 뭔가 오빠랑 결혼한 느낌. 그러니까 아 결혼식은 그냥 우리 좀 약간 장난친 거구나 이런 그냥 막 파티한 거구나 생각하고 아기를 딱 낳은 날 아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딱 그날 한 거. 가족이 되었다. 네. 그러면은 남편이 뭘 도와줄 때가 제일 고마워요? 밤에 도와줄 때.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. 12시에서 한 4, 5시? 새벽 그때 중간에 계속 깨니까 사실 저는 진짜 잠을 못 자면은 막 못하니까 약간 교대 근무처럼 그러니까 낮 근무를 나를 시켜주고 새벽에는 남편이 봐줄 때? 해주면 그땐 진짜 고마워. 와 그럼 편하게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아기를 보고 네, 저는 잠을 편하게 해주게. 네, 그게 진짜 최고예요. 그게 진짜 잠을- 힘들구나. 저는 남편이랑 그 결혼하고 뭐 신혼 때 연애할 때 진짜 싸운 적이 한 번도 거의 없는데 다 아기 낳고 싸웠거든요. 이게 막 새벽 한 3, 4시에 막 둘 다 잠을 못 자서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나오잖아요.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막 이제 많이 싸우고 다음날 약간 머쓱하고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너무 졸려서 그랬나? 뭐 이런 거죠. 그러면 애기 잘 때는 이렇게 안아서 재워야 돼요? 그럴 때도 있고 뭐 누워서 자면 좋은데 저희 애기는 진짜 안 자는 편이어가지고 깨면 울면서 깨요. 애가 울 때 진짜 왜 우는지 모르는 게 그 애기를 생각하면 무서운 건 그런 건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니 너 지금?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. 그 태어나서부터 어떡하지? 하는데 그냥 막 계속 어떻게 해야 하지? 하는 상황이 이거 좀 괜찮아지면 이거 다음 거 어떡하지 막 그런 저는 막 산후 우울증 이런 게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기를 혼자 키우면 이거는 오겠다. 나는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 남편이 계속 옆에 도와주니까 저는 사실 킹맘 분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상을 받아. 네. 매일매일 상을 받아야 돼요.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. 매일매일 상을 네. 받아요. 남편분한테 서운한 게 없으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같이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이제 저도 모르고 오빠도 모르는데 둘 다 정답이 없는 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맞아? 부딪힘이 생기는구나. 나도 몰라. 자기도 몰라. 근데 네가 하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아.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런 되게 막 사소한 것들을 혼자 했으면 뭔가 그냥 우당탕탕 지나갔을 것들이 정답이 없는 프로젝트를 둘이서 계속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죠. 재밌다. 보다는 장비가 많아야 좀 편해진다. 네. 장비. 육아 장비. 자 여기선 이제 난 완전 문외한이지. 진짜 네, 네. 어렵죠. 네. 육아 장비? 근데 저는 사실 전 진짜 모르니까 이거 유명하니까 사고 뭐 이거 사야 된다고 사고 막 다 사봤는데 지금 이제 아기 낳는 언니 친한 친구들한테는 진짜 사지 말라고 해요. 진짜 저는 오히려 그 육아는 막 장비빨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아기 상황을 보면서 사야지 보통은 이렇게 준비를 쫙 해놓잖아요. 아기가 막 필요할 거 태어나기 같은 전에 막 거.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막 다 사는데 진짜 몇 개의 국민템들 빼고는 거의 안 쓰는. 그 몇 개 근데 국민템이 뭐 뭐냐? 모빌이나 이런 건데 그것도 과연 얘가 이걸 보나? 아. 얘가 눈이 안 보였을 텐데. 뭐가? 애기가 그때는 눈이 안 보여. 안 보여요? 안 보여? 거의 안 보였을 텐데 내 만족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. 근데 뭐 이렇게 뭐 내려놓는 쿠션, 뭐 역방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씩. 역반쿠가 뭐야?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소화 안 되니까 살짝 아. 올려주는 뭐 쿠션. 너무 누워 있지 않게끔 네, 하는. 뭐 이렇게 소화하라고 그런 거. 그냥 당연히 유모차 이런 거지 사실. 뭐 당연히 아기띠는 있어야 되고. 아기띠? 네, 이렇게 메고 있는 거, 이렇게 들고 있기 힘드니까. 네, 이렇게 이렇게 앉혀줄 되는 수 게 있게 있어요. 하는 거. 그건 뭔지 알아요. 근데 저도 그거는 진짜 종류별로 다 써봤는데 막 일단 예쁜 건 불편하고 편한 건
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 너무 별로야? 너무 정말 이건 어떻게 해도 너무 별로여서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진짜 마지막 자존심 이거를 내가 하고 만나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. 막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고 막 그 좀 모습이 너무 편하긴 한데 네. 유모차 막 난 보면 별게 다 있던데 진짜 맞아요. 트랜스포머가 있던데? 유모차 또 애기가 잘 타주면은 너무 잘 쓰는데 애기가 거기 잘 안 앉아 있으면 환장하겠네. 네.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애를 데리고 혼자 나갔는데 이거를 끌고 안고 있는 거예요. 응? 내가 왜 이거를 유모차를 빈 유모차를 애기가 안 있어. 끌면서 내가 애를 안고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더니 이제 모든 언니들이 원래 유모차는 짐 실는 차예요. 몰랐어요? 뭐 그러더라고요. 아 이게 이런 게 진짜구나. 아우, 너 되게 그래서 재밌다. 막 그냥 짐들 올려 다니고 네. 그 남편이 제가 아기를 안고 있고 같이 외출하면 짐을 잔뜩 실은 유모차를 유모차를? 끌고 막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. 짐만 실은 유모차를 남자가 막 끌고 다니니까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본다. 아니 유모차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. 유모차 비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다른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많잖아. 근데 짐을 또 끌고 이제 가야 조금 돼서. 잠깐 탔을 때 이 핸들링이라든지 뭐 짐이 얼마큼 실리는지 뭐 접었을 때 압축성이 얼마냐든지 빨리 펴지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되게 전문가 같다. 다 있으면 좋지만 다 살 수 없잖아요. 그거 어떻게 다 사요? 그 막 엄청 비싸니까.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되게 그쵸, 많아서. 이게 진짜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. 그리고 이게 물어보는 것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맞아요, 뭐 어디까지를 물어봐도 될까 뭐 이런 그럴 수 있어요.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유식 표를 손으로 다 써서 아, 네. 근데 이유식을 제가 만들어서 먹이고 있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연재가 언제 사서 먹이는지 내기를 하자 막 이러면서 이거는 진짜 네, 한 6개월쯤 됐을 때 사서 먹일걸? 막 다들 이제 저를 아니까 전 진짜 요리도 못하고 막 잘 못하니까 했는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슬슬한 게 다가와요. 아니 왜냐면 처음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막 이만큼 쌀 먹이고 막 다음 재료는 막 애호박이래. 막 애호박 하나 사가지고 막 까서 막 쪄서 막 요만큼씩 먹으니까. 근데 이제 아기가 클수록 재료가 막 5개씩 청경채가 있으면 네. 청경채 그냥 찌는 게 아니라 그 청경채 줄기를 못 먹으니까 그 이만한 야채를 다 잘라서 찌면 요만큼 나와요. 그래서 막 데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1, 2분. 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유식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. 이유식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애호박이면 그냥 그 애호박을 먹이는데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재료를 먹이는 거예요 애기한테. 그냥 밥 음식 그 사이에 있는 죽보다 낮은 밥 먹기 전에 연습. 난 이유식 하면 광고밖에 안 떠올라. 네슬레, 세레락 뭐 이런 거 있거든. 이유식을 광고를 했어 옛날에. 네슬레, 세레락이라고 있어. 아니 근데 광고만 기억이 나. 아니 저희 남편도 이래요. 옛날에 너 그거 몰라? 옛날에 TV에서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. 저도 이 얘기 진짜 잘 옛날에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어. 진짜 있는 브랜드. 네슬레, 세레락. 명확하게. 그지? 너무 명확하게 그 이런 것도 진짜 모르는 신기하다. 사람들이 무슨. 둘째도 계획 있어요? 저는 원래 둘째를 무조건 낳으려고 했거든요. 진짜 힘들대요, 2명은. 한 명은 진짜 우아하게 막 키울 수 있는데 막 식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.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기를 데리고 처음 외출한 날 그 백지영 선배님을 만났어요. 오. 식당에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계셔가지고. 오호. 그래서 막 어머 하면서 제 아기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한테 막 밥 먹으라고 자기가 아기를 볼 테니까 진짜. 밥 먹어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. 역시. 진짜 제 아기를 안고 계속 이렇게 해주셨었어요. 아기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아줘도
하나 안 울어? 아, 전 안 울어요? 그래서 처음인 거예요. 그날 처음 외출한 날이라 이렇게 해도 되나? 막 했는데 너무 능숙하게 이렇게 탁 하셔서 근데 뭐 2명 나가면 못한다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여행 못 가고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하나는 일단 데리고 이렇게 가능한데 맞아요. 그것도 또 아들 둘인 거랑 또 너무 다르다 그러던데. 근데 뭔가 느낌이 좀 근데 저는 아들이라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딱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남편인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얼굴이? 그냥 남편 슬펐어요. 솔직히 말하면. 왜냐면 이게 그래도 내 애긴데 나는 뭔가 나를 닮은 막 그러니까 그게 뭐 아.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 되게 기대했는데 그냥 나는 없어. 그냥. 근데 보통 첫째 아들은 엄마 닮는다 그래서 전 그러던데? 되게 기대를 했어요. 뭔가 나 같은 애기. 근데 점점 저를 닮아지더라고요. 요즘에. 계속 이제 변하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자기 닮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되게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나 닮은 딸 어떡하지? 근데 딸은 진짜 아빠 닮는다. 뭐야 지금? 저주예요 지금. 딸은 진짜 아빠를 닮는다. 아 그래서 그것도 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저를 주저하게 하는 근데 이유들 중에 하나. 엄청 예쁠 거예요. 꼭꼭 아기를 낳아보시. 그러고 싶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짐작했던 얘기들을 되게 좀 더 세게 각인해 주는 느낌. 근데 왜냐면 이게 저는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얼마 안 돼서. 그러니까 뭔가 제일 까먹으니까. 생동감이 넘쳐. 나 지금 뭔가 되게 아침 방송 찍은 느낌이에요. 지금. 그 정보 프로그램. 아, 네. 결혼 추천하십니까?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. 결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겠지만 저한테? 네. 언제 하실지 되게 궁금하고 누구랑 할지 진짜 궁금하고 오호. 막 이 정도로 미뤘으니까 미뤄. 정말 좋은 분이랑 하지 않을까. 결혼식에 꼭 가고 싶다. 아니야. 그런 생각.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. 막 이렇게 보면서 네. 결혼식에 꼭 가고 싶다. 저를 결혼식에 꼭 불러주세요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 것 같다. 제일 친한 친구가 돼주는 게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떠들어도 그거를 그냥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일 친한 친구가 돼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.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그때는 진짜 마음 놓고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. 진짜 막 도넛 5개씩 먹고. 도넛 5개. 먹을 수 있지 않나? 그 원래 새해를 맞이하여 내 고향 여주 왔습니다. 이게 뭐야? 여주시 홍보대사를 이사님께서 해주신다면 정말 안 변한 듯 하면서 되게 많이 변해갖고 소아유치원 어디 다니던데요. 운동장에서 노는 거 정겨워 보이긴 한다. 여기 어디에서 맨날 떡볶이를 먹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? 나 그냥 가고 싶은데 가도 돼? 네.